방치과실치사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조사에 동석하거나 재판에 출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건 전체 흐름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설계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직접 수행하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이 사건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만큼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내용, 자료 제출, 사건 해석 방식이 이후 검찰 판단과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 구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먼저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진술이 단편적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구조를 잡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사에서 질문에 따라 단순히 답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맥락이 빠진 채 일부 표현만 강조되어 기록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 변호사는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 해석이 특정 방향으로 고정되지 않도록 대응하게 됩니다. 또한 방치과실치사 사건은 형사 절차와 함께 손해배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사 대응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 웃긴 게 형사 대응과 민사 대응을 따로 진행하다가 진술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형사 대응과 민사 대응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이후 손해배상 청구나 합의 과정까지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에서는 사건 상담 단계에서부터 조사 대응, 기록 검토, 의견서 제출, 이후 재판 가능성과 민사 대응까지 전체 흐름을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해 왔습니다. 단순히 절차별 대응이 아니라 사건을 시간 흐름 기준으로 재구성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을 직접 수행하는 구조로 진행해 왔습니다. 결국 방치과실치사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특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부터 재판, 그리고 이후 민사 대응까지 이어지는 전체 구조를 기준으로 사건 대응을 설계하고 직접 수행하는 데까지 포함됩니다. 이런 기준으로 형사, 민사, 행정 전반을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하며 사건을 진행해 온 곳이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영상의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꼼꼼한 법률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